자, 안녕하세요. 유닛 10 현재 분사, 과거 분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는요. 그냥 분사예요. 문법에서 분사라고 하는 파트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 동명사 전부 다 배우고 오셨죠? 투부정사 배우고 오셨죠? 분사까지를 전체를 우리는 준동사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준동사라 그래서 동사를 좀 다른 품사로, 자, 예를 들면 동사를 명사로 쓰고 싶었다. 그쵸? 형용사로 쓰고 싶었다. 부사로 쓰고 싶었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하냐면 준동사라고 합니다. 동사에 준한다 그래서 준동사인데요.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투동사, 동명사, 분사.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 분사예요. 그래서 이 분사도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랑 똑같이 준동사의 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투동사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었죠? 동명사도 마찬가지예요.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었죠. 분사 같은 경우는 주로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분사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제가 분사의 정의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유독 우리 학생들은 분사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분사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제에서 be 플러스 ing, 그 다음 수동태에서 be 플러스 pp 이렇게 시제에서 배웠던 분사의 개념이 남아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의 모양,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사에 ing가 붙는 걸 무슨 분사라고 하죠?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이따가 뜻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해서요. 그 다음 동사의 ed, 흔히 pp 형태라고 하는데요. 이 동사의 ed, pp 형태를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맨날 동사 자리, be 플러스 ing나 be 플러스 pp와 같이 동사 자리 이런 것들이 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분사의 개념과 동사의 개념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분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분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자, 현재 분사는 제가 위에 써드렸다시피 동사의 끝에다가 ing가 붙는 형태를 우리는 현재 분사라고 하죠. 자, 현재 분사는요, 뜻이 두 가지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진행.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능동. 능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진행 같은 경우는 해석 자체가 뭐뭐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나가는데 어떤 춤추는 어떤 소년이 한 명 있었다. 걔를 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I saw a dancing boy. 자, 이렇게 예문을 쓰면은 이 dancing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boy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해석을 하면은 어떤 소년이냐면 춤을 추고 있는, 자, 춤을 추고 있는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동작을 진행 중인 그런 소년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뜻은요. 능동의 형태가 있습니다. 능동, 뭐뭐 하게 하는. 뭐뭐 하게 하는이라는 의미 자체가 뭔가를 이제 대상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I heard interesting stories. 자, 이렇게 예문을 적어두면은 interesting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지금 story라고 하는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요. 이 interesting이라는 표현의 원형, interest는 흥미를 주다란 뜻입니다. 그러면 흥미를 주고 있느니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 흥미롭게 하느니 자연스럽나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라면 흥미롭게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사의 ing가 뜻이 두 가지인데요. 진행의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 능동의 의미로 쓰일 때가 있는데 사실 그게 그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뭐뭐 하고 있는이에요.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I saw a dancing boy 와 같은 예문에서는
나는 춤을 추고 있는 소년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때가 있고 반대로 반대는 아니지만 I heard interesting stories. 나는 흥미롭게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다. 이렇게 뭐뭐하게 하는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현재 분사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과거 분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흔히 동사의 일이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헷갈리니까 제가 그냥 PP 형태라고 이제 통일을 하겠습니다. 자, 위에도 좀 수정을 해주세요. 앞으로 우리 과거 분사는 동사의 PP 형태라고 약속을 합시다.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PP 형태로 나타내는데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완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완료 다 배우고 오셨죠? 그때 쓰였던 have 플러스 pp가 어떻게 보면 완료의 의미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수동의 의미입니다. 수동도 be 플러스 pp에 쓰였던 그 pp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배울 개념은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개념을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장시켜 드릴 텐데 오늘 배울 내용은 시제에서 쓰이는 그런 ing pp가 아니에요. 자, 완료는 뭐뭐 한. 자, 이미 뭐뭐 한이라고 하는 거는 해석 때 이미 뭔가가 완료된이라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이미 완료를 한.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제 we cleaned up the broken window라는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치웠습니다. cleaned up 이라는 표현 뒤에 the broken window. 자, 이때 broken이라는 표현은 break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죠. break는 뭔가를 부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broken window라는 표현 자체는 수동의 의미로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깨져버린 창문, 이미 깨져버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료의 뉘앙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뭐한이라는 뜻. 그래서 이 완료의 의미가 좀 더 가깝다라고 제가 볼 때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문을 치웠는데 자, 이번에 수동의 의미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동은 해석할 때 뭐뭐 된 또는 뭐뭐 해진 이런 표현으로 쓰거든요. 자, 예를 들면 we cleaned up 똑같은 구문입니다. The window broken by a boy. 자, 지금 예문이 잘릴 것 같은데 다행히 칸이 맞았네요. 이때 쓰였던 broken by a boy 같은 경우는 좀 예문이 적절하진 않지만 앞에 있는 윈도우를 꾸며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한 소년에 의해서 깨진 창문. 얘는 약간 느낌 자체가 수동의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은 by a boy라는 표현이 행위자에 해당이 됩니다. 행위자. 우리 수동태는 항상 뒤에 행위자가 나왔었죠. 그래서 we cleaned up the window broken by a boy 같은 경우는 한 소년에 의해서 깨지게 된 창문을 치웠다는 뜻이고 위의 문장 같은 경우는 we cleaned up the broken window. 우리는 이미 망가진 뭔가 그런 완료의 뉘앙스가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수동이냐 완료냐 이 굉장히 구별이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거분사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면은 뭔가 완료 또는 수동으로 해석이 된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에 ing가 붙어 있는데 진행과 능동 둘 중 하나로 해석이 된다 그랬죠? 진행은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말 자체가 액션, 행동에 가깝습니다. 능동, 뭐뭐 하게 하는 이 능동의 개념이 좀 많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능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하게 한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무언가를. 그러니까 목적어가 나온다라는 거죠. I heard interesting stories 같은 경우는 이 스토리 자체가 남을 흥미롭게 만든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nteresting이 흥미롭게 하는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이따가 제가 다시 한 번 더 개념 설명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는 완료인데요. 완료 같은 경우는 이미 뭐뭐한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수동 같은 경우는 뭐뭐 되어진, 뭐뭐 된, 뭐뭐 해진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게 바로 과거 분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둘 다 분사를 배우고 있고 진짜 중요한 개념은 형용사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 분사의 위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형용사가 한 단어인 경우에는요. 자, 형용사가 한 단어의 경우에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줍니다. 자, 앞에서 꾸며준다라는 거는 그냥 이 형용사가 명사 바로 앞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반대로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이에요. 두 단어 이상. 자, 우리 두 단어 이상을 뭐라고 합니까? 구 또는 절이라고 불렀죠?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일 경우에는 어디서 꾸며줍니까? 뒤에서 명사를 꾸며줍니다. 자,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용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네, 맞아요. 수식 어구로 배웠죠. 그쵸? 수식 어구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형용사 대신에 분사라는 말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분사. 분사 같은 경우에도 한 단어 같은 경우는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겠구나. 그쵸? 자, 그 다음 분사 같은 경우에도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그런 덩어리인 경우는 뒤에서 꾸며주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바로 위에 예문을 써놨거든요. 자, 여기 보이십니까? 과거분사 예문 제가 들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broken, 완료에 쓰였던 예문 보세요. We cleaned up the broken window 같은 경우는 broken이 몇 단어입니까? 분사인데 한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 형용사랑 똑같이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밑에 문장으로 오셔서 The window broken by a boy. broken by a boy 같은 경우는 분사는 broken이 한 단어지만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거예요. 분사는 한 단어지만 broken by a boy가 통째로가 윈도우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분사가 몇 단어라고 보는 게 좋냐면 네 단어로 형성되어 있는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디서 꾸며주고 있습니까? 뒤에서 앞에 있는 window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자, 지금 제가 방금 예문을 보여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형용사, 분사는 형용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분사는 수식 어구로서 쓰일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수식 어구로서의 분사를 다루고 있고요. 분사가 한 단어면 앞에서 수식, 분사가 여러 단어로 조합된 덩어리면 어디서 꾸며준다고요? 뒤에서 수식한다라는 거.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 보어로서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보어랑 수식어구 구별이 애초에 안 되면은 이 분사도 굉장히 곤란하기 어렵습니다. 자, 형용사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형용사 보어라고 하는 우리 이 형식을 배운 적이 있죠. 이때 쓰였던 형용사 보어 자리에는 보어에 형용사가 오면 주어를 서술한다 라고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주어를 서술한다, 주어를 설명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건 예문을 제가 좀 적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근데 카테고리 좀 오해할까봐 방금 형용사 수식어구 배운 거고요. 지금 우리는 보어로서 쓰이는 분사에 대해서 지금 배울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내 친구가 자기 성적 때문에 충격을 먹은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My friend looked shocked. 만약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shocked 같은 경우는 지금 my friend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죠. 내 친구의 지금 감정 상태가 어때요? 내 친구가 어때 보였어요?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이죠. 이때 shocked의 위치는 지금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 자리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무슨 보어라고 하냐? 주격 보어라고 하죠. 주격 보어. 주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분사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shocked 같은 경우는 과거 분사가 지금 보어 자리에 온 거고요. 자, 목적격 보어도 돼요. 자, 예를 들면 I saw my friend shocked. 자, 이 문장 한번 보십시오. I saw my friend shocked. 얘 같은 경우는 I가 주어고 saw가 동사고 my friend가 목적어고 shocked 같은 경우는 지금 목적격 보어입니다. 지금 누가 충격을 받은 거죠? 내 친구가 충격받은 걸 나는 보았다. 자, 이때 쓰인 목적격 보어는 내 친구, 즉 목적어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무슨 보어냐면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죠.
목적격 보어. 그래서 이렇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올 수 있고 주격 보어 자리에도 올 수 있는 게 이 보어 자리에 쓰인 분사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분사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 자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 자리냐, 어디 위치에 오느냐,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애초에 기본적으로 수식 어구랑 형용사 보어를 헷갈리면은 분사도 막 꼬입니다. 어떤 걸 써야 될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수식 어구는 여러분들이 수식 어구랑 보어를 잘 구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짤막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자, 나는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My dog is cute. My dog is cute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쉽죠. 우리 집 강아지는 귀엽다. 자, 지금 이 귀엽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 집 강아지가 어떠하다. 어떠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느낌이고요. There is a cute dog. 자, 이 cute dog이라는 표현 자체를 한번 해석해 보면은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있다란 뜻입니다. 자, 지금 귀여운 강아지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귀여운 이 강아지를 꾸며주고 있죠. 지금 수식과 서술의 차이는 바로 이렇습니다. 뭐뭐가 어떠하다, 뭐뭐가 어떠하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해석되는 걸 우리는 서술관계, 즉 서술이면은 보어라는 말이랑 똑같고요. 귀여운 강아지, 뭐뭐한 뭐뭐뭐, 뭐뭐된 뭐뭐뭐. 자, 이렇게 뭐뭐한 뭐뭐된 네모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걸 우리는 이런 관계를 수식관계라고 하고 수식 어구로서 쓰였을 때 수식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 해석 자체가 보어냐 수식어구냐 구별하면서 이 분사를 좀 바라봐 주셔야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도 올 수 있고 수식어구 자리에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세하게 어법 개념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걸 한 번 듣고 이해가 잘 안 간다면 또 한 번 좀 반드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영작을 외울 수밖에 없거든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수식과 서술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방금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감정 분사라고 하는 걸 좀 따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끝까지 집중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쓸까요? 감정 분사. 이 감정 분사는 별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시험에서 틀리기도 하고 가장 많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그런 단어예요. 일단 먼저 제가 위에서 나왔던 예문 하나만 써볼게요. 여러분 interesting, interesting 그 다음 interested 뜻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자, interesting 같은 경우는 우리 흥미로운으로 많이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interested, 흥미로운. 자, 계속 이렇게만 둘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interesting과 interested의 원형은 무엇일까요? 바로 interest입니다. interest 같은 경우는 흥미롭게 만들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interesting 같은 경우는 흥미롭게 만드는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되죠? 뭐뭐하게 하는으로 해석을 하고요. interested PP 형태 같은 경우는 뭐뭐된, 뭐뭐해진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로 했으니까 흥미로워진, 흥미롭게 된,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The story is interested가 맞을까요? 아니면 The story is interesting이 맞을까요? The story is interesting이 맞습니다. 자, 왜냐면 interesting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야기가 흥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는 우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죠? 흥미롭게 만드는 거죠. 뭐뭐하게 하는의 의미가 가깝기 때문에 The story is interesting이 맞는 겁니다. 자, 반대로 내가 영화를 보고
굉장히 이제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I am interested가 맞겠죠. 자, interested라는 표현은 뭐뭐 하게 된, 뭐뭐 해진이라는 의미가 있었으니까 나는 흥미를 주고 있는 겁니까? 흥미로움을 가지게 된 겁니까? 흥미를 가지게 된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 형용사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감정 형용사, 감정 분사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대표적인 5개, 6개의 동사만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tire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tire이라는 표현은 피곤하게 만들다란 뜻이에요. 원형을 정확하게 외워주세요. 피곤하게 만들다. 그러면 tiring, tired 차이점 정확히 쓰실 수 있을까요? tiring 어떤 뜻이야? 피곤하게 만드는. tired 어떤 뜻이죠? 피곤해진. 여러분들도 속으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confuse. confuse 같은 경우는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혼란스럽게 하다. 그러면 confusing 어떤 뜻이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confused 혼란스러워진 혼란스럽게 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bore 이것도 지루하게 하다란 뜻입니다. 지루하게 하다. 전부 다 동사에서 파생돼서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boring 지루하게 만드는 bored 지루해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please 기쁘게 하다란 뜻입니다. 기쁘게 하다. 그러면 pleasing 기쁘게 만드는 pleased 기쁨을 느끼는 만족을 느끼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shock이란 표현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shock 충격을 주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shocking은 어떤 뜻이죠? 충격을 주는 shocked 충격을 받은. 자, 제가 이렇게 딱딱하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이 ing를 써야 될지 pp를 써야 될지 항상 헷갈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딱딱하게 문법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물론 이 외에도 감정동사 굉장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6개만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surprise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surprising 놀라게 만드는 이런 뜻이고 surprised 놀라워진 논란 쉽게 말하면 논란이란 표현은 놀라게 된이랑 똑같은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일부러 6개나 써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이 이 감정 형용사를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분사는 제가 개념 설명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분사 구문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분사라고 하는 거는 크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나뉘어서 설명을 먼저 한번 했고요. 그리고 나서 분사가 어디 자리, 문장에서 어디 자리에 쓰일 수 있는가. 그래서 파란색 동그라미 친 수식 어구 자리에 쓰일 때랑 형용사 보어 자리에 쓰일 때 그리고 보어는 또 쪼개면 무슨 보어가 있었죠?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가 있었습니다. 조금씩 쪼개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수식 어구 자리에도 뭐가 올 수 있는 겁니까?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올 수 있는 거죠? 수식 어구 자리에도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쓰일 수 있는 거고 이때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를 구별하는 거는 능동이냐 진행이냐 아니면 과거 분사, 수동이냐 완료이냐이지만 자리는 수식 어구 자리에 둘 다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형용사 보어도 마찬가지죠. 형용사 보어 자리에도 뭐가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까?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보어 자리에도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뭘 배웠습니까? 감정 분사, ing와 pp를 해석할 때 감정 동사가 분사가 됐기 때문에 해석을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interesting, 흥미롭게 만드는, interested, 흥미로워진, 흥미롭게 된. 자, 여기까지가 분사에 대한 개념 설명이었어요. 지금까지 좀 긴 개념 설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지만 아직 영작이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개념 공부하시고 영작으로 와주세요.
계속 이어서 영작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번을 보시면요. 우리는 그를 걸어다니는 사전이라고 부른다. 주어가 우리는, 부른다가 동사. 그를, 누굴 불러요? 그를, 목적어죠. 걸어다니는 사전은 지금 그를, 목적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찾았는데 일단 큰 틀에서 뼈대를 먼저 잡아주시면요. call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에 명사가 나오면은 오형식 구조로 뭐뭐를 뭐뭐라고 부르다. 이때 목적어를 뭐뭐를, 목적격 보어를 뭐뭐라고로 해석이 됩니다. 자, 오형식 구문인데요. 이제 우리의 문제는 이 걸어다니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전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이때 걸어다니는 이라는 표현은 현재 분사를 쓸까요? 과거 분사를 쓸까요? 여러분이 여기서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걸어다니는 이라는 표현 자체는 진행의 느낌이 있어요. 진행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분사로 영작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영작을 하면요. We call him. 이때 사전이라는 표현도 단수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a walking dictionary. 이렇게 영작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182번입니다. 그들은 그 파괴된 도시를 보고 슬펐다. 앞에서 배웠던 투부정사가 쓰였네요. 여러분 투부정사 쓰인 거 눈에 보이십니까? 그들이 주어고요. 슬펐다라고 하는 표현은 슬픈 플러스 얻다라는 보어랑 동사가 합쳐진 표현이죠. 그리고 그 파괴된 도시를 보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감정의 원인입니다. 감정의 원인. 기억나세요? 앞에 거 복습시켜 드릴게요. 주어 동사 다음에 이 서술어 부분이 뭐 보어가 있든 동사가 있든 이 부분이 감정 표현이 나오고 나서 그쵸? 주어의 감정을 설명하고 나서 뒤에 이렇게 투동사를 써주면은 이 감정을 느끼는 이유로 표현할 수 있었죠. 이런 걸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감정의 이유, 원인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 파괴된 도시를 보고라는 표현 자체가 투부정사 부사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파괴되니 도시를 꾸며주고 있네요. 뭐뭐해진, 뭐뭐된. 자, 이거는 파괴된이라는 표현 자체가 능동일 수도 있고, 수동일 수도 있고, 완료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과거 분사가 도시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걸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되고요. 보고라는 표현 자체는 투동사로 영작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they were sad to see 그 파괴된 관사 덜을 쓰셔야 됩니다. The destroyed city. destroy의 pp 형태는 ed를 붙이면 되겠죠?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They were sad to see the destroyed city. 이렇게 영작하면 8단어가 나와요. 183번입니다. 약간의 빵을 사고 있는 저 남자가 나의 아빠이다. 자, 183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 남자가가 핵심적인 주어고요. 나의 아빠. 이거는 남자를 설명하는 보어죠. 이다라는 표현은 동사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이 약간의 빵을 사고 있느니 저 남자를 꾸며주고 있는데 이때 이렇게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사고 있는만 저 남자를 이렇게 가로쳐서 수식한다라고 생각이 굉장히 쉬운데요. 핵심은 사고 있는데 뭘 사고 있습니까? 빵을 사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빵까지 같이 쳐주셔야 되고 자, 어떤 빵입니까? 약간의 빵이죠. 아, 그렇구나. 따라서 약간의 빵을 사고 있느니 전체가 저 남자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수식어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적 수식어구인데 사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고 있는 이라는 표현으로 나왔죠. 그럼 이 사고 있는 이라는 표현은 능동의 의미도 있고 진행의 의미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써야 되죠, 여러분? 현재 분사를 써주시면 되겠죠. 게다가 약간의라는 표현은 some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돼요. some. 자, 그리고 빵, bread죠. 쓸 수 있는 명사입니까? 없는 명사입니까? 없는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나 us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영작을 하면 that man. 자, 그 다음 that man을 어디서 꾸며주는 거죠?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여러 단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뒤에서 꾸며줘야 되겠죠? That man buying some bread. 여기까지가 전체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is my dad. 괜찮죠? 184번으로 와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 매우 신이 났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어인 거 느껴지십니까? 자, 전체가 주어가 되고요. 어제 매우 신이 났다 해서 일단 어제는 시간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사적 수식어구로 취급할게요. 매우 신이 났다라는 표현은 매우 신이 난이라는 보어와 얻다라는 과거 동사 was를 써주시면 됩니다. were 여기서는 이제 복수명사 many people 주어기 때문에 were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신이 난이라는 표현 자체는 excite의 의미 기억나세요? 신나게 만들다란 뜻이죠. 신나게 만들다라고 하는 거는 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신이 남을 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매우 신이 나지게 되었습니까? 신이 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 분사를 써주셔야 되겠죠. 영작을 하면 Most people were very excited yesterday. yesterday 같은 경우는 위치 굉장히 이제 자유롭지만 일반적으로 문장 제일 뒤에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yesterday 맨 뒤에 써주세요. 185번입니다. 나는 그러한 헷갈리는 단어들을 외우지 못한다. 주어가 나는 외우지 못한다가 동사죠. 여기서 못한다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가 can't라는 표현으로 조동사를 좀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헷갈리는 단어들 전체가 외우지 못하는 대상이 되니까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러한이라는 표현은 우리 영어에서 such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고요. 이제 문제는 헷갈리는이라는 표현이 지금 단어들, words를 꾸며주고 있는데 이 confuse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헷갈리게 만들다란 뜻이죠. 그러면 헷갈리는 단어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어들이 헷갈리는 느낌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단어들이 어떤 누군가를 헷갈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헷갈리게 만드는 이라는 뜻으로 헷갈리는을 바라봐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능동, 즉 현재 분사가 단어를 꾸며줘야 되겠죠. 영작을 하겠습니다. I can't remember 또는 memorize. 여기서는 조건을 memorize로 줬죠. 그렇기 때문에 I can't memorize such confusing 여기서 핵심은 현재 분사입니다. confusing words. word에 꼭 s를 붙여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좀 꼼꼼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좀 테스트를 봐보니까 여러분들 상당 학생들이 한글 문장 성분 분석 때문에 좀 많이 버거워하시는 걸 제가 들어서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인강을 찍고 있습니다. 186번. 그가 나에게 가벼운 조깅화 한 켤레를 사주었다. 이 186번은 여러분 별표 한번 쳐주세요. 자, 왜 제가 별표를 치라고 했냐면 이 조깅화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요. 제가 먼저 이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running shoes라는 표현이 조깅화인데 이 running shoes 같은 경우는 shoes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로 보이기 쉽지만 달리는 신발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현재 분사가 아니고요. 이거는 동명사입니다. 자, 동명사랑 현재 분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동명사는요. 현재 분사랑 헷갈리실 때 shoes for running 이렇게 한번 바꿨을 때 말이 되면은 이 running이라는 표현이 동명사입니다. 왜냐면 이 for이요. 용도를 말하거든요. running shoes라고 하는 게 진짜 신발이 달린다라는 게 아니라 달리기를 위한 신발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죠? 용도로서 해석되는 거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는 running shoes, 현재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입니다. 자, 비슷한 예시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sleeping bags라는 표현이 있어요. sleeping bags 같은 경우는 이게 잠자는 가방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bags for sleeping이죠. 잠을 자기 위한 용도로서의 가방입니다. 따라서 sleeping bags, running shoes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동명사 표현이라는 거 같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86번 보겠습니다. 그가 주어. 지금 나에게 가벼운 조깅화 한 켤레를. 자, 이거는 지금 보시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쓰인 게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사주었다라는 표현은 과거 동사 boat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켤레라는 표현 자체를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켤레라는 표현은 a pair of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볼게요. He bought me a pair of light running shoes. 여기서의 현재 분사는 바로 가벼운이라는 표현이 light라는 표현인데 이건 현재 분사가 아니라 그냥 형용사죠. 형용사가 조깅화 한 켤레에
꾸며주고 있는 거 눈에 보이시니까 a pair of light running shoes 이렇게 영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7번으로 와주세요. 우리는 피곤한 경기를 한 후에 휴식을 취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포인트 잡을게요. 우리는 주어, 휴식을 목적어죠? 취했다. 취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번역체에 가까운 건데 우리 take의 과거형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ake a rest, 휴식을 취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과거형이니까 we took a rest. 그 다음 피곤한 경기를 한 후에 이 전체가 after 블라블라가 전부 다 부사적인 수식어구인데 여기 핵심 포인트가 피곤한 경기죠. 자, 이거 보고 나서 tired 쓰시면 진짜 안 됩니다. 왜냐면 피곤한 경기는 누군가를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경기죠. 피곤하게 만든다. 지금 능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반드시 써 주셔야 됩니다. 영작을 가볼게요. We took a rest after playing a tiring game. 경기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 경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playing a tiring game. 어를 반드시 붙여 써주세요. 188번. 녹색으로 칠해진 그 벽은 나를 편안하게 한다. 자, 우리 뭐뭐하게 한다라는 표현 나오면 이제 익숙하시죠? make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핵심 뼈대는 그 벽이에요. 그럼 녹색으로 칠해지니 그 벽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를, 목적어를 편안하게, 내가 편안한 상태가 되게끔 한다. 그렇구나. 얘도 오형식 구문이 눈에 보이시나요? 그러면 녹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자, 페인트는요. 뭐뭐를 칠하다 라는 뜻이죠. 뭐뭐를 칠하다. 그러면 칠해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어떤 의미가 숨어 있습니까? 수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 분사가 뒤에서 the wall, 그 벽을 꾸며줘야 돼요. 영작하면 the wall, 뭐뭐로 칠해졌다 할 때는 painted in green, 전치사 in을 써주시면 됩니다. 뭐뭐로 칠해진 the wall painted in green. 자, 주어가 wall, 3인칭 단수니까 makes me feel comfortable. 여러분, 오형식 아직 안 까먹으셨죠? 지금 make 같은 경우는 오형식 구문에서 목적격 보호의 편안하게라는 표현은 편안한 상태, 즉 쉽게 말하면 형용사를 목적격 보호에 쓰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편안하게 만든다는 원래 comfortable 이렇게 쓰면 되는데 문제가 편안함을 느끼게끔. 자, 이거는 좀 미안해요. 이 188번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밑에다가 편안한 상태로 느끼게로 바꿔서 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약간 번역에 좀 오류인데요. 편안하게 한다는 건 편안한 상태를 느낀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작해 보겠습니다. The wall painted in green makes me feel comfortable. 자, 그래서 여기서 make는 오형식으로 사역동사가 쓰였군요.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을 써서 feel,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호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89번이고요. 신디는 딸의 선물에 감동받았다. 신디라고 하는 사람이 감동을 받았군요. 감동받은 기분이 들었다. 또는 감동을 받은 상태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부분은 감동을 받은 이라는 형용사 보호와 얻다라고 하는 비동사를 함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감동을 받은 거는 감동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과거 분사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딸의 선물에 라는 표현은 부사적 수식어구로 by her daughter's present 이렇게 영작하시면 됩니다. 자, Cindy was moved. 여기까지가 Cindy가 감동 먹었다는 뜻이야. 감동 받았다. by her daughter's present 이렇게 영작하시면 되고요. 190번입니다. 그녀의 독후감은 실망스럽다. 자, 이것도 많이 틀릴 것 같아요. 그녀의 독후감이 일단 주어죠. 실망스럽다는 표현은 자, 이것 좀 잠깐 지울게요. 실망스럽다는 표현은 보어에 동사가 합쳐졌고 실망스럽게 만드는 이 실망스럽다는 게 독후감이 실망감을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실망스러워진 게 아니잖아요. 이 독후감은 실망스럽게 만드는 거죠. 누군가를. 능동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현재 분사를 역시 써주셔야 돼요. 이거 체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Her book report. 독후감이요. 영어로는 book report라고 얘기를 하고요. Her book report is
disappointing. disappoint의 현재 분사 ing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충분히 연습하셨으면 191번으로 와주세요. 191번 보니까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거 약간 좀 속담 같죠? 그쵸? 일단 구르는 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돌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럼 구르다가 영어로 뭡니까? roll. 자, roll. 구르다라는 뜻이죠? 그럼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지금 약간 진행의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이 구르는 이 돌을 꾸며주고 있는데 진행의 느낌이 나고 그 다음 한 단어가 앞에서 명사인 돌을 꾸며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영작을 먼저 하면은 구르는 돌에는 이 부분이 주어예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거는 이끼를 얻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자, 재해석을 좀 해서 이끼를 얻지 않는다. 이 번역체라서 좀 이끼가 끼지 않는다가 사실 한국말로는 더 자연스럽죠? 자, 그럼 이끼를이 목적어가 되고 끼지 않는다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구르는 돌 영어로 영작하면 a rolling stone. 자, rolling stone 같은 경우는 현재 분사를 지금 써주셔야 되고요.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여기서 no moss라는 표현은 어떠한 이끼도 가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뭐 예를 들어서 didn't, don't have 뭐 이런 표현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doesn't have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gather이라는 표현이 얻지 않는다라는 표현이고 어떠한 이끼라는 표현은 no moss로 영작을 해주시면 돼요.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이렇게 하면은 6단어가 나옵니다. 192번. 베키를 놀리는 그 소년이 자 주어가 그 소년이 마이클이다. 보어이다가 동사가 되겠죠. 베키를 놀리느니 그 소년을 꾸며줄 때 자 지금 딱 봐도 어때요? 여러 단어가 소년을 꾸며줄 것 같습니까? 그럼 뒤에서 꾸며줘야 돼요. The boy 그 소년이 the boy 자 놀리는 이라는 건 능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현재 분사를 써주셔야 되겠죠. 놀리다는 tease라는 표현을 써요. tease 그러면은 the boy teasing Becky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고 is Michael. 자 이렇게 영작하시고요.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재현하는 거기 때문에 좀 속도를 지금부터는 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언제나 놀라운 소식을 내게 전해준다. 자 얘도 그는 주어 언제나라는 표현은 부사예요. all the time 이렇게 영작하시면 되고요. 놀라운 소식을 이거는 이제 직접 목적어고 내게 간접 목적어 전해준다 동사. 자 이번에 전부 다 사형식 구조로 지금 영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he 가져다 준다라는 표현은 brings 그 다음 me 놀라운 소식은 놀라게 만드는 거니까 surprising news 현재 분사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surprising news all the time. 194번 이것은 너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야.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보어. 그 다음 야, 이다라는 표현이죠. 동사. 그리고 너에게 주어지니 기회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주어진이란 표현은요. 주다가 아니라 주어지게 된. 쉽게 말하면 수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과거분사가 누굴 꾸며줄까요? chance라는 명사를 꾸며주겠죠. This is the last chance. 자, the last라는 표현은 항상 붙어 다니기 때문에 이런 건 여러분이 좀 암기가 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마지막의라는 표현이 the last chance. 그 다음 given to you. 너에게 주어진 given to you. 195번입니다. 그녀는 옆집 소음 때문에 짜증이 났다. 그녀가 짜증이 났다라는 표현은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니까 뭘 써야 되죠? 과거분사를 써야 되겠죠. 자, 지금 194번부터는 제가 ing, pp, 현재분사, 과거분사 전부 다 약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옆집 소음 때문에 이 때문에라는 표현은 옆집에서 나온 소음 때문에가 부사가 되겠죠. 그리고 옆집에서 온이란 뜻이니까 이게 소음을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문장 성분 굉장히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그러면 영작하면 She was annoyed by the noise. 옆집에서 온 from next door. 자 괜찮으실까요? 196번입니다. 자 이제 딱 5개 남았잖아요. 우리 화끈하게 열심히 들으시고 시험 잘 봅시다. 자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이었다. 그것은 it 주어 순간이었다. 어따는 일단 비동사겠죠. 순간은 보어입니다.
그러면 지금 순간이라는 게 the moment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the moment라는 표현이 이제 가장 당황스러우니 지금 누굴 꾸며주고 있는 거죠? 순간을 꾸며주는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 전체가 보어는 맞습니다. 내 인생에서라는 표현은 부사적인 수식어구죠. 그러면 이제 영작을 하면 당황스러운이라는 표현이 이제 문제인데 embarrass라고 하는 단어가 당황스럽게 하다라는 뜻이죠. 당황스럽게 만들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순간을 당황스러우니 꾸며줄 때는 순간 자체가 당황스러움을 느낀 게 아니라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능동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능동이면 뭘로 영작하십니까? 현재 분사로 영작을 하셔야 되겠죠. It was 가장 당황스러운 거. 최상급 표현은 the most란 표현을 써주시면 돼요. The most embarrassing moment in my life. 197번입니다. 우리 모두는 숨겨진 비밀들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 모두라는 표현, we all 이라는 표현이에요. we all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have 숨겨진 비밀들, 숨겨진이라는 표현은 비밀을 꾸며주면서 과거분사로 써주시면 되겠죠? hidden secrets 하면 총 5단어입니다. We all have hidden secrets. 198번 어제 나에 의해서 찍어진 그녀의 사진은 아주 잘 나왔다. 일단 핵심이 그녀의 사진이죠. 그녀의 사진이 일단 핵심입니다. Her picture. 그 다음 아주 잘 나왔다. 아주 잘 나왔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아주 잘 flattering이라는 표현에 밑줄을 치세요. 자, 여러분들 입장에선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요. flatter이라고 하는 게 동사로 쓰이면은 아부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아부하다, 우리 아첨하다 이런 뜻. 그 다음 돋보이게 하다. 그러니까 뭔가 원래보다 조금 더 약간 돋보여지게 하다라는 게 flattery예요. 그럼 여러분 flattering은 flattery라고 하는 동사를 현재 분사로 바꿔놓은 거겠죠. 그러면 돋보이게 하는 이게 뭐랑 똑같아요? 잘 나온 이거랑 똑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녀의 사진이 아주 잘 나왔다라는 거는 아주 돋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표현이 자 밑에다가 쓸게요. 아주 잘 나왔다라는 표현은 아주 돋보인다 라는 표현이랑 똑같고요. 그럼 일단 아주 잘 나왔다는 표현은 보어랑 지금 동사랑 합쳐진 겁니다. 잘 나온 플러스 얻다 라는 비동사를 써주시면 돼요. 근데 잘 나왔다는 일단 현재로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flattering을 활용해서 이제 보어로 표현해 주셔야 되고 어제 나에 의해서 찍어진 이 부분이 그녀의 사진을 꾸며주는데 찍어진이라는 표현은 찍다. 자, 우리 사진을 찍다는 take pictures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나에 의해서 찍어지게 된이란 뜻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영작을 할 때는 과거 분사로 영작을 하시면 되겠죠. 가볼게요. Her picture taken by me yesterday. 여기까지가 전체가 주어고요. 아주 잘 나왔다. is very flattering. is very flattering. 자, 이 198번은 좀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되겠네요. 199번. 그 노래하는 새들은 어제 내 뒷마당에서 사라졌다. 그 노래하는 새들 주어 어제 내 뒷마당에서 둘 다 지금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장소 표현이니까 부사적인 수식어구입니다. 그 다음 사라졌다라는 표현은요. 사라져 버렸다라는 현재 완료 형태로 영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 핵심 포인트는 노래하느니 새들을 꾸며주는 현재 분사 ing로 영작을 하셔야 되겠죠. The singing birds have disappeared. 이건 현재 완료예요. have disappeared from my backyard. 그 다음 yesterday. 마지막입니다. 200번. 우리는 이 얼어버린 강을 건너가야 한다. 주어가 우리 건너가야 한다는 여기 안에 have to라는 표현이 지금 숨어져 있습니다. 그럼 건너다가 영어로 뭐예요? cross. cross라고 하는 동사가 건너다 라는 뜻이죠. 이 얼어버린 강을 이 부분이 이제 목적어인데 얼어버린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얼어버린 그러니까 완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거 분사를 써주시는 겁니다. 영작하면 We have to cross this frozen river 하면 7단어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오늘 인강은 굉장히 시간 분량을 제가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여러분들이 부디 지금 분사 파트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번 좀 복습을 하시고 좀 여러 번 공부를 하셔야 아마 이 시험에서 무사히 통과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다음 유닛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